이지 선생님의 이지한 사회입니다. 자, 오늘은 뭐 하냐면 근대국가 수립을 위한 노력과 민족 운동에 대해서 합니다. 그 민족 운동이 여러 가지 참 많이 일어났거든요. 조선의 개항 상황에서 우리 일어나는 개항 두 번째 시간이고요. 자, 개항기 상황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 되겠죠. 개항기는 우리한테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두 개 다를 주었어요. 긍정적인 영향을 뭐냐면 근대 문물이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 근대 문물 어떻게 있냐면 무기 제조 기술, 무기를 만드는 방법, 그리고 근대적 제도, 여러 가지 군사적 제도, 행정 제도라든지 많은 제도들을 이제 배우는 방향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전에 우리가 왕 중심이거나 관리 중심이었던 것이 조금 벗어나게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고요. 자,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지. 먼저 바뀐 개화가 된 다른 나라에 보내서 배워와야 되겠죠. 그래서 개화, 열어서 이제 바뀌는 걸 개화라고 하거든요. 자, 개화가 된 어느 나라냐면 일본과 청나라에 보냅니다. 일본에는 우리 그 전에 임진왜란 이후에 통신사를 보냈다고 했습니다. 통신사는 우리나라의 문물을 전해주는 걸 통신사라고 하고요. 이제는 바뀐 게 뭐냐면 통신사에서 수신사로 바뀌었어요. 수신사가 뭐냐면 강화도 조약 이후 조선이 일본에 파견한 외교 사설단인데요. 일본을 통해서 조선이 서양의 문물을 알아보는 것들을 수신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신사를 보냈고, 청나라에는 누가 가서 배웠냐? 많은 이제 유학생들이 이제 가서, 우리 지난번에 근대 문물 들어오면서 유학생들이 청나라에 가서 배워왔다 하는 것처럼 유학생들이 계속 끊임없이 청나라에 가거든요. 그래서 유학생들이 가서 근대 문물을 배워왔다. 이런 배워온 것들은 참 긍정적인 영향이다, 좋다라는 것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안 좋은 것도 있어요. 우리 조선입니다. 조선의 조자고요. 자, 조선에는 어떻게 됐냐면 간의 수공업, 관청 수공업, 그러니까 관내 수공업이죠. 그런 수공업들이 일어나서 소규모의 수공업 중심의 산업이 일어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여성의 삶을 했을 때 어떻게 됐냐면 상민들은 집에서 집안일과 삼배와 배를 짰다라는 것 들어봤죠. 그런 것들이 다 수공업이라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 수공업 중심이 게 조선이고요. 이제 일본이나 서양에서는 공장제 기계공업, 공장에서 물건을 같이 찍어내는 거예요. 티셔츠를 만들고 하는 것들이 공장제 기계공업입니다. 여러분들 시장에 가거나 아니면 마트에 갔을 때 어느 게 더 비싸요? 손으로 직접 만든 게 더 비싸게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입는 옷같이, 우리 옷같이 공장에서 찍어내는 것들이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해요. 그런 것처럼 노동력이 덜 들기 때문에 이쪽 공장제 기계공업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합니다. 그래서 질도 조금 차이가 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있던 수공업이 경쟁력이 많이 내려가요. 그러면 팔 수 있다 없다. 많이 팔기 힘들다라는 게 되겠죠. 이것만 있는 것뿐만 아니고요. 쌀 부분에서 문제가 또 하나가 생겨요. 우리 나중에 일제강점기 때도 계속 이어지는 파트 부분이기도 한데요. 조선에서 일본으로 이제 쌀이 계속 수출됩니다. 계속 유출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계속 나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도 먹기는 먹어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일본에는 여러 가지 공장을 짓는 게 메인이 돼버리면서 쌀 산업이 조금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쌀을 어디서 들고 와야 돼?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야 되는데 그게 제일 만만한 게 우리나라란 얘기지. 조선이란 얘기지. 그래서 쌀이 많이 일본으로 유출되면서 이제 가격대가 어떻게 되냐면 조선에 있는 쌀 가격은 어떻게 될까? 많이 나가니까 남아있는 게 얼마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가격이 많이 올라가게 되겠지. 가격이 올라가니까 일부 지주들, 땅 있는 일부 지주들과 그리고 분홍, 상민들은 많은 이득을 남겨요. 하지만 대부분의 농민들은 어떻다? 돈이 많이 쌀값이 내려가고 우리 아까 쌀값은 올라가고 물건들, 간의 수공업에 있는 물건들은 내려가지요. 그렇게 돼버리니까 상대적으로 많이 가난해지고 힘들었다. 그래서 대부분의 농민들과 그리고 도시의 빈민들은 많이 슬퍼했습니다. 슬프지. 이런 상황에서 우리 이제 민족은 어떤 것들이 운동이 일어났는지 이 민족 뒤에서 들어갈 건데요. 첫 번째 우리 커다란 게 일어났는 게 뭐냐면 이모군란입니다. 이모년에 일어난
군인들의 난을 이모군란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모년이 언제냐면 1882년을 이모년이라고 하거든요. 자, 이모년에서 군인들이 왜 난을 일으켰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너무 내렸네. 자, 군대가 새로운 제도가 이제 근대적 제도가 들어오면서 군대도 개편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구식군대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식군대가 있게 되는 거예요. 두 개 같이 공평하게 대해주면 되는데 문제가 뭐가? 차별이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겠죠. 왜 차별이 일어났냐? 구식군대는 일반 평민들이 많이 가는 방면에 신식군대에는 양반들의 아들들 같고요. 그리고 일본인 교관이 가르쳤습니다. 이곳을 뭐냐면 별기군이라고 하는데요. 교과서 참고하세요. 글자 별기군이라고 합니다. 자, 양반자들 일본인 교관들이 있으면 상대적으로 여러분들 누구한테 더 많이 돈을 줄까? 당연히 신식군대한테 많이 주겠지. 자, 의복도 여기 보이지? 지금 보니까 이게 뭐 무슨 군복이야 했는데 그때는 좋은 군복이래요. 자, 군복 좋은 거를 줬고요. 그 다음에 월급도 차이가 났는데 월급을 그래도 주면 괜찮아. 근데 뭐냐면 13개월 동안 미지급돼요. 1년 동안 일은 다 열심히 군대에서 일을 했는데 돈을 안 준다는 얘기. 1년 넘게. 그래서 돈 주세요 해서 이제 나라에서 국가도 지금 가난한 상황이거든. 그래서 국가에서 열심히 모아서 이제 군인들 줄 월급을 만들어서 각 관청에 돈을 내려보냅니다. 그래서 그대로 주면 또 괜찮은데 거기 있는 관리가 뭐였냐면 그 받은 걸 반은 자기가 먹어. 그리고 나머지 반에다가 쌀은 반만 넣고요. 나머지 반에다가 겨와 모래를 섞습니다. 모래랑 겨가 뭐냐면 쌀이 있으면 쌀 주위에 노란색으로 껍질 싸져 있는 게 겨거든요. 그래서 겨와 쌀 못 먹는 거를 반 썼고요. 쌀을 반해서 한 달치 월급을 만들어 줬어요.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 같으면 좋아 할까? 그러면 안 되겠지. 그래서 난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어떤 난? 자, 누구가 했냐? 구식군인이랑 그리고 도시의 빈민들, 아까 빈민들이 힘들었다 했죠. 그런 도시의 빈민들이 같이 관청을 습격합니다. 관청에 쳐들어가서 뭐 했냐면 무기를 빼앗아요. 그래서 어디로 갔냐? 일본 공사관으로 갑니다. 그리고 또 관리를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면서 이것들이 뭐냐면 이모군란이라고 합니다. 이모년에 일어난 군인들의 난. 왜 일으켰는지 여러분들도 일으켜야 되죠. 이런 식이면. 자, 군인들의 난이 일어났어요. 자, 우리나라에서는 제대로 대처가 그만큼 안 됐기 때문에 누가 가입했냐면 청나라의 군대가 개입합니다. 청나라 군대가 와서 이제 이모군란이 끕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이모군란을 일으킨 사람들이 결국에는 궁궐까지 쳐들어갔거든요. 그러면서 청군대가 개입해서 이모군란이 끝나게 돼요. 이 끝남으로 인해서 누가 막아줬어요? 청나라 군대가 막아줬지. 이득이 있어야 되겠지. 그 이득이 뭐냐면 조선의 정치에 더 많이 간섭하게 되는 거예요. 조선의 정치에 간섭하고 청나라는 그렇게 해결을 봤어. 문제는 일본은 누가 습격당했죠? 일본인 공사관이 일본인에서 외교관이죠. 공사관을 습격하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겠죠. 그렇게 해서 공사관 수비 구실로 이제 제물포 조약을 합니다. 제물포 조약이 뭐냐면 공사관의 수비 구실로 한 개의 대대 병력을 한성, 지금의 경기도 광주거든요. 한성에 주둔시킵니다. 이 주둔시키면서 거기에 나오는 모든 병영시설과 수선비와 유지비를 다 조선에 부담하세요. 왜? 우리는 군대 딱히 주둔시키고 싶진 않았는데 누구 때문에? 여러분들이 뭘 일으켜서 난을 일으켰기 때문에 우리가 피해봐서 우리가 군대를 보낸 겁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모군란이 발생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여기서 그래도 끝나면 좋겠지만 무슨 사건이 일어났냐? 갑신정변이 일어났어요. 갑신정변 똑같이 이름 하시면 돼요.
갑신년에 일어난 정변을 갑신정변이라고 하는데 갑신년이 언제냐면 1884년을 갑신년이라고 합니다. 자, 정변이 뭐냐면 혁명이나 쿠데타 따위의 합법적인 수단으로 생긴 정치상의 큰 변동을 이제 갑신정변이라고 합니다. 우리 고려시대 때 무신정변이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것처럼 갑신년에 일어난 정변인데 어떻게 비합법적으로 정치가 바뀌었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왜 일어났냐면요. 우리 이모군란에 이모군란의 결과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청나라의 간섭이 강화되었습니다. 얘기했지. 근데 청나라는 약간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개화가 늦어지는 거예요. 근대화를 하고 싶은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개화가 늦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니까 급진개화파, 빠르게 개화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누구누구 있냐면 교과서 64쪽에 보면 박영효, 서강범, 서재필, 이옥균이라는 사람들이 이제 급진개화파 사람들인데요. 어느 쪽으로 급진이냐? 자,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동학농민운동인데 그 사람들 하면 머리에 다 상투를 두르고 막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로 개화가 됐냐면 짜잔 보여요? 이미 컷을 다 쳤어요. 맞지?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 사람들의 이때 서재필 뒤에도 나올 거고요. 서재필은 19살. 지금의 고3? 대학교 1학년 뭐 이 정도 되겠죠. 자, 평균 나이 20살 사람들이 이제 개화를 빨리 해야 된다라는 젊은 지식인들이 이제 일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자, 급진개화파들이 언제? 요거는 자음이 많아서 교과서 보셔야 됩니다. 우정총국의 개국 축하잔치 때 우정총국이 뭐냐면 지금의 우체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정총국에서 이제 개국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여는 잔치 때 그 잔치에 누구 무기 들고 올까? 군인들이 지킬까? 아니겠죠. 다들 행복해하면서 기뻐하면서 오겠죠. 그때 이런 급진개화파들이 뭐 했냐면 폭탄을 들고 갔어요. 그래서 협박을 하는 거지. 다 모여져 있으니까. 자, 해서 정변을 일으키면서 우리 뜻대로 지금 개화해야 된다 하면서 정변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 가지 이것들이 갑신 정변이라고 하고요. 여러 가지 개혁안을 발표를 합니다. 개혁안이고요. 자, 어떤 개혁안을 발표를 했냐면 자, 청에 잡혀간 대원군을 돌아오게 하고 청에 잡혀갔대. 청에 바치던 조공을 없앤다. 이제 청나라에 많이 기대는 거 없애주세요 했는 거고요. 그 다음 모든 인민은 평등한 권리를 가지며 평등하다는 거 들어가 있습니다. 자, 관리는 문벌에 상관없이 능력에 따라 뽑는다. 그 다음 세금 제도를 개혁해서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 국가 재정을 넉넉하게 한다. 부정부패한 관리는 처벌한다. 급히 순사를 두어 도둑을 맞는다. 모든 국가 재정을 호조에서 일괄하여 관리한다. 지금 들으면 정말 당연하죠. 근데 이 당연한 것들을 위해서 지금 정변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것들 하냐? 청나라에 있는 조공을 폐지하자. 그리고 인재를 선발해 달라 하는 것들이 개혁안 들어갔고요. 자, 하지만 계속 잘 됐으면 좋겠는데 3일 만에 끝납니다. 3일 천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성급한 개혁.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자기들끼리 우르르 해서 딱 개혁을 안을 발표해버리니까 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청나라, 야 니들 뭔 짓 해? 하면서 청나라의 반격을 받게 됩니다. 일본의 배신. 일본이 처음에 개혁하는데 도와주겠다 했거든요. 정변하는데 도와주겠다 했는데 일본이 약속을 저버립니다. 그런 일본의 배시가 있었고요. 민중의 지지 참여가 결여돼 있다. 누구 뜻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이제 들어가는 거지요.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청나라의 개입으로 실패를 하게 되는 거지요. 자, 한번 청나라가 도와주면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청나라 간섭이 강화됐죠. 이모군란 보니까 지금도 똑같아요. 갑신정변이 일어나서 청나라 간섭이 더 심화되었다라는 것이 두 번째 우리 일어나는 거고요. 그 다음 것. 네. 자, 동학농민운동입니다. 동학농민운동. 이건 윤단이 누가 일으켰어요? 네, 동학을 믿는 사람들이
그런 동학을 믿는 농민들이 일으킨 운동이라고 해서 동학농민운동 이름 들으면 대충 아셔야 됩니다. 자, 왜 농민들이 일으켰을까? 위쪽에서는 우리 이모군란이랑 갑신정변 조금 군인들이나 아니면 신지식인 특정 사람들이 일으켰는데 지금 이번에는 농민들이 일으켰어요. 그 농민들의 생활 모습이 어떻길래 운동까지 일으켰을까? 일본의 이제 경제적 수탈, 쌀이 계속 나가겠죠. 그런 수탈로 인해서 물가가 상승됩니다.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네, 그런 상승되고 또 누구? 지방 관리의 횡포. 메인에서 그만큼 권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 관리들이 아까 군란 일으켰을 때 들고 간 것처럼 뿐만 아니고 세금 가지고 장난치고 여러 가지 들고 갑니다. 해서 지방 관리의 횡포와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의지할 데가 어디밖에 없냐면 동학밖에 없는 거예요. 네. 의지처는 동학밖에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이 종교가 많이 퍼져나갑니다. 이렇게 됐는데 특히 대대적인 곡창지대인 어디? 전라도 지방입니다. 전라도 지방에서 누구? 전봉준이라는 사람이 이제 농민들이 비롯한 이제 이 사람들이 모아서 정봉준 메인으로 해서 여러 농민들이 폭정을 없애자, 백성을 구하자 하면서 일으키는 게 동학농민운동입니다. 자, 이런 농민들이 정말 여러 가지 커져가지고 너무너무 커진 거야. 농민들이 주체가 되니까 제일 많은 사람 농민이니까 그렇게 돼버리니까 우리 조선의 조정에서는 컨트롤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어서 누구한테 부탁했냐면 청나라에 군대 보내주세요 하고 요청을 했어요. 네, 청나라의 영향력을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청나라에 요청을 해서 군대가 들어왔는데 일본이 봤어. 일본은 뭐 해야 되냐면 지금 자기들은 이미 어느 정도 개화가 됐어. 그래서 조선을 먹고 열심히 청나라까지 자기들은 다 먹고 싶은 거야. 자기네 땅으로 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됐는데 청나라가 계속 조선에 알짱알짱 대면서 권리를 들고 가려고 하니까 좋겠어 싫겠어? 싫겠지요. 그러면서 얘기를 뭐 하냐면 야 니들 강화도 조약 때 얘기 안 했냐면서 얘기를 하는 거지요. 강화도 조약 때 뭐라 했어? 조선은 자주 독립국이라 했는데 왜 청나라한테 계속 요청을 하니?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군대를 자기들도 같이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버리니까 농민들이 동학농민운동이 일으킨 사람들이 뭐냐면 농민군들이 안 되겠다. 왜 우리나라에 지금 문제가 왜 이렇지? 잠시만. 미안해요. 자, 이 정도 하자. 자, 청나라랑 일본이랑 계속 우리나라 군대를 보내니까 안 되겠다 해서 외세의 개입을 막기 위해서 조정과 화해를 합니다. 그래서 자 화해를 하면서 약속을 하나 했는 게 화약이라고 하거든요. 잘 안 보이네. 잠시만. 화약을 합니다. 그래서 해산을 해요. 자, 화해의 약속을 맺고 해산을 했으면 청나라랑 일본 군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 다시 돌아가야 되겠지. 그게 당연한 거죠. 근데 안 해. 우리나라에서 뭐 했냐? 일본이 야 이번에 잘 됐다. 이번에 청나라 다 물리쳐버리자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청나라랑 일본이 전쟁을 합니다. 근데 청나라는 그만큼 기회가 덜 됐어요. 그래서 일본이 더 많은 근대적 무기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하고 일본이 처음부터 이 생각을 하고 이제 공격할 무기들도 가지고 오고요. 선전포고도 없이 갑자기 청나라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청일전쟁이라고 해요. 청나라와 일본이 일으킨 전쟁, 청일전쟁. 들어보니까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당연히 누구? 일본이 이깁니다. 네, 일본의 승리로 인해서 누가 간섭했냐? 일본이 이제 정치에 간섭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렇게 됐을 때, 동학농민군이 봤을 때 뭐야? 우리는 쟤네들 때문에 해산을 했는데 자들이 저러면 안 되지 라고 하면서 다시 봉기를 합니다. 그게 재봉기고요. 다시 봉기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청나라 군대도 일본군한테 이길 수가 없어서 패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지게 되죠. 그래서 누구 영향력이 더 커졌다? 일본의 영향력이 커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정은 봤을 때
일본이 이러면 안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일본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고 이제 그 다음 시간부터 들어갈 거예요. 뭐 어떤 걸 할까 했는데 청나라에 못 기대니까 이제 다른 나라에 또 도움을 청해야 되겠지. 그 다른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그 러시아랑 어떻게 되는지까지 한번 다음 시간에는 들어갈 거고요. 오늘 조금 힘들어요. 개학이라서. 자, 지난 시간에도 힘들었었는데 오늘도 힘들고 계속 힘들 거야. 자, 이모군란 있었고요. 그 다음 갑신정변 있었습니다. 이모군란과 갑신정변 때문에 청나라의 영향력이 계속 커진다 있었고요. 그 다음 농민들이 너무 힘들어서 동학농민군이 일어난 동학농민운동이 생겼다. 근데 청나라랑 일본이 간섭하려고 해서 해산했는데 결국에는 뭐가 됐다. 자기들끼리 싸워서 청일전쟁이 일어났다 해서 큰 4가지 덩어리가 우리나라에 아주 큰 덩어리가 있었습니다. 그 4개 생각하면서 우리 다음 시간에는 열심히 기사를 쓰고 영상을 만들어 봅시다. 바이바이.